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였었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 섹터들, 즉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보면 결국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수소 섹터들 이런 것들이 부각받았다고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주식은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선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선 후보자가 결정될지 그게 다음 주 시점, 이번 주 주말 되면 확정될 건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결국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기에 확정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의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투자를 집중했던 인공지능 섹터들은 지금 쉬어가는 그런 시점이고 지난 주말부터 해서 나왔던 기후변화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날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다. 금요일 날 쉬었다가 또 오늘 상황에선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태양광은 주목해야 된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이제 상향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면 한화솔루션이라든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양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시장의 테마로 나왔던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푸스 관련주들도 한번 간혹씩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 친환경 섹터들, 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 섹터들도 지난 주말에 움직였다가 잠깐 쉬었다가 오늘도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 결국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6월 대선 국민의 후보자가 나와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까지 결국에 그동안 조정을 먼저 받았던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ESS라든가 탄소 중립 관련 이런 것들은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늦게 테마가 형성됐고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태양광과 수소, 전력 저장 장치, 그다음에 탄소 중립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순환매를 기대해야 된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대장주는 뭔지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집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기조 변화가 나왔죠. 이제는 고용 지표가 결국에 최우선시 된다. 즉 경기 침체에 따른 선화가 나왔을 때 고용이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어떤 고용 지표가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이번 주 5월 1일까지 한번 큰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잡아봤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에서 수요일 날 새벽 2시, 3시까지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에 대한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지수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경기 둔화 침체를 반영하는 지표다라 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있는 게 4월 30일 날은 뭐냐면 4월 ADP 취업자 변동과 3월 개인소득, 개인 지출, 경제지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지수에 민감하게. 그러면 요것도 안 좋게 나왔고 요것도 안 좋게 나왔고, 근데 4월 30일 날 뭐 하냐면 ADP 취업자 변동이 있죠. 그러면 취업자 변동도 예상보다 하회한다면 주가는 빠지겠죠, 당연히.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용지표까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조만간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즉 지수가 빠지면 반대급부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지수 상승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5월 1일 국내 시장은 휴장이지만 5월 1일 날은 뭐가 있냐면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경제 지표고, 또 뭐가 있냐면 주간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당 신규 수납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으면 해고가 증가, 경기가 안 좋다는 것, 주가는 빠지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빠지지만은 이 부분이 결국에 고용 둔화에 따른 그러한 우려감으로 해서 금리를 연준이 올릴 거다. 즉 다음 주 이번 주 보면 목요일까지는 결국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할 수 있고, 빠진다면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내일 상황에서는 주요 일정이 뭐 국민의힘이 이자 양자 대결 발표한다고 해서 관련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내일은 이제 양자 컴퓨터 활용 포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로 안 하고 검은 글씨로 했거든요. 오늘 먼저 움직일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 활용의 대장주는 아톰과 ICTK가 됐죠. 이 두 개 다 오늘 크게 움직였고 결국에 머리 위에 꼬리를 만들거나 음봉을 만들었다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양자가 내일 또 요 이슈로 해서 움직인다면 다른 것들보다는 아톤이나 ICTK 둘 중에서 봐야 되고, 둘 중에서 하나를 압축해서 본다면 아톤이 최근 들어서 양자암호 쪽에 대장 부각됐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저장 장치 대규모 4월 30일 날 뭐가 있냐. 4월 30일은 뭐가 제일 이슈가 되냐면 4월 30일과 5월 1일 쉬지만 이때 메인은 방산과 조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방산과 조선이 움직였는데 내일 시점에서도 결국에 4월 30일과 5월 1일에 이 이슈들이 미리 보도화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과 조선은 5월 2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보면 배터리 저장 장치 이 섹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방추위야 미군 해군 장관이 국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강한 부각받았던 게 실적 호전이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섹터들, 미국이 한국에 함정이나 조선, 벌크선이라든가 LNG선 이런 조선을 발주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해군성 장관이 방한하기 때문에 해군 MRO 관련 이슈는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여기를 방문하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일단 메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방추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부분은 방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은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을 봤는데
LIG 넥스원보다는 한화 시스템은 빨간 글씨를 굵게 한 게 뭐냐면 한화 시스템은 4월 30일 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에서 한화 시스템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에 따른 매입을 했을 때는 결국에 한화 시스템 역시도 신고가를 도전하자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 나왔다가 넥스트 시장에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봉 급락이 나와서 오늘 종가보다 2% 정도 장중에 더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내일 시점에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가 하락 추종 나오면 우리가 매수종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 1일 날도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있어요. 여기서도 방산이 될 거거든요. 일단 소형주를 원한다면 최근 들어서 방산 이슈로 급부상했던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가 뭐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지만 뭐 한화오션 싫어, 넥스원 싫어, 그러면 현대 로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4월 30일과 5월 1일 누가 뭐라고 해도 주도 섹터는 방산과 조선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냐면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한다.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ESS 전력 저장 장치 섹터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봐야 될 게 SK 이터닉스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자고 했던 서진 시스템도 ESS 관련돼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대장주는 SK 이터닉스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는 지난 금요일 저가를 목요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종가가 저가 부근까지 왔거든요.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 고점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저장 장치 섹터들이 하나의 정부 정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에서 굵은 글씨들 SK 아톤, 양자 쪽에서는 아톤이나 BES 배터리 저장 장치는 SK 이터닉스나 그다음에 방산에서는 한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해군성 장관 방문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또 여기 1일 날도 갔을 때는 소형주들은 대성 하이텍, 그다음에 현대로톱, 그다음에 5월 1일 날 뭐가 있죠? 국회 추경 의결이 있어요. 의결. 정부에서 올라왔던 거를 의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게 기본소득 쪽이거든요. 그러면 코나 아이는 오늘 강했다가 밀렸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간 게 웹캐시라든가 유라클 이런 것들이 최근 움직였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일정으로 해서 움직일지를 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그동안 계속 정책 섹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정책 내에서 순환주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정책 내에서 친환경 관련, 기후변화 관련 섹터들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압축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준비된 화면을 올려주시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 친환경 정책 섹터들이 이제는 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강했죠.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상한가 같죠.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와 이런 것들은 정말 잡았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거래량이 없어서 버렸더니 이렇게 갔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 패키지 역시도 보면 자 한국 패키지 역시도 자 지금 보면 오늘 상황에서 이틀 3일 조정받고 뛰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삼육물산이 강했고,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300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은 아직 추세가 안 끝났다. 그리고 지금 보면 CTK라고 있거든요. 자, CTK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요것도 이제 원래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CTK
자, 요것도 친환경이거든.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음봉이 때려서 빠졌지만 다시 한번 플라스틱 FDA 승인과 그 다음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CTK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은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결국에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실적 개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봤을 때 CTK는 화장품과 실적과 친환경 플라스틱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플라스틱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죠. 그럼 다시 화면을 돌려주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것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한화솔루션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수소도 SP열셀,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상하프론테크, 그 다음에 DGB 이런 것들이 순환매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쉬고 있는 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관련 쿠스 관련주들이 지금 쉬고 있어요. 에코아이는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급등했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력 저장 장치를 말씀드렸죠. SK 이터닉스나 서진 시스템이나 신성 ST라든가 뭐 이렌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태양광 쪽에서는 여러분들 보실 게 한화솔루션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4월 초부터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높아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알리백으로 해서 망신당했다고 해서 태양광이나 신재생은 죽여놓고 원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리백이라는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트럼프 역시도 태양광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테슬라죠.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보조금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지만 자, 이런 이슈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거는 한화솔루션은 34,000원까지 33,000원, 35,000원, 평균가 34,000원까지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한화솔루션이라든가 똑같이 HD 현대에너지라든가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이제 실적이 더 한화솔루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 한화솔루션이 더 가는 거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은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태양광은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수 싶은 거는 자, 지금 이제 수소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죠? 자,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다. 수소는 상대적으로 못 갔다. 거래가 바닥이다. 왜냐하면 자, 지금 S퓨얼셀이나 두산퓨얼셀이나 보면 자, 고점 대비 8분의 1 토막까지 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S퓨얼셀이고 두산퓨얼셀도 보면 자, 두산퓨얼셀 역시도 65,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6분의 1 토막 났죠. 그리고 범한퓨얼셀도 보면 주가가 52,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까지 왔으면 대략적으로 400% 이상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 섹터들을 왜 여러분들과 계속 보자고 했냐면 첫 번째로는 현대차와 혼다가 수소 투자를 확대해요. 물론 트럼프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미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가 수소 충전 이런 부분들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 섹터 역시도
전 민주당 정부였을 때 크게 갔다가 지금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같이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SPL셀 같은 경우도 한 번 상승했다가 조정받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고, 범한 퓨얼셀 역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대장격인 두산 퓨얼셀 역시도 상승 후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연료전지 쪽에 있는 상하프론테크라든가 DGP라든가 자, 이런 것들 보면 수소 섹터들의 지금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쪽과 함께 신재생 못지않게 수소 섹터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쿠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에어레인이 원래 최근 들어서 대장주로 부각받았었죠. 자, 에어레인도 보면 분리막, 수소 분리막 이슈로 해서 알래스칸 가스전에서 움직였죠. 근데 지금 역시도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수소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신고가는 지난 22일 날 신고가는 내고 밀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에어레인 역시도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에코아이 역시도 같은 수소, 기후변화 쪽인데, 결국에 이날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장중 26%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코아이 역시도 움직임이 이제 수소와 같이 기후변화, 쿠스와 함께 움직인다면 궁극적으로 27,300원에서 36,000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에코바이오. 자, 이거 역시도 아직 안 죽었어요. 쿠스 관련해서. 또 보면 캠트로스. 자, 캠트로스 역시도 연료전지 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패스. 그러면 지금 현재 쿠스주들은 조정을 받고 잘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전력 저장 장치 섹터를 본다면, 자, SK 이터닉스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SK 이터닉스 역시도 목요일 방송에 이거는 앞으로 수소 섹터가 나왔을 때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7,300원을 지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17,340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우리가 SK 이터닉스 역시도 수요일 조간 시점에서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6,500원, 즉 이날 22일 평균가 수준인 16,550원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거는 16,600원에서 17,400원까지는 매수해보고, 손절은 이런 것들은 16,500원을 이탈하면 손절 잡았을 때 결국에 16,500원을 지켜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SK 이터닉스 역시도 19,400원을 돌파한다. 이것도 우리가 SK 이터닉스도 매수했던 게 7일 날 매수 추천했을 때 목표 주가 19,000원 했어요. 그럼 여기서 16,500원 지지하면 이것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 관련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